안녕하세요. 수능물리의 시작과 끝 캡틴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날씨도 습하고 많이 무더웠는데요. 일단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고3들이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끝나고 보는 시기여가지고 아마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주어진 점수를 보고요, 등급을 보고 많이 실망하고 마음 아파할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숫자에만, 점수에만 얽매이지 말고요, 시험이 끝났을 때는 본인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오늘 하루 잘 버텨주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건 어떨까.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마음 있잖아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긍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제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리를 버텨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하튼 여러분 수고 많이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하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요, 본격적인 풀이는 다음 강의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요, 오늘 시험의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19 수능 우리가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험은요, 난이도가 2019 수능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달에 보았던 2020 6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쉬웠어요. 아마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조금 쉬웠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2019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지만 등급 컷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등급 컷은 2019 수능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수능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수 자체는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위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고3 수험생들끼리 봤다고 해서 점수가 낮은 거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출제 문항을 한번 분석해 보면 풀이형 문항과 지식형 문항이요, 지난 6월 모평에서는 7대3 비율을 출제가 됐거든요. 풀이형 문제가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은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번 7월 학평에서는 지식형 문항의 비율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 말은 아마 체감 난이도가 지난 6월 모평보다 쉽게 느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수능에 출제가 됐던 1단원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2단원은 한 5문제, 3단원은 4문제, 4단원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던 패턴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그대로 됐고요. 2단원 문제가 1문제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3단원 문제가 1문제 늘었죠. 그리고 4단원 문제는 그대로 출제가 된다. 전체적으로 출제가 되는 기류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2단원과 3단원은 이렇게 한두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도는 생각하시고요. 여전히 1단원과 4단원 문제에서 우리의 난이도, 변별력이 나누어지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수능도 이러한 기류대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시험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거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봅시다. 나머지 문항들은 조금 생소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너끈히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어요.
18번, 19번, 20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일단 시간적으로요. 4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쫓겨서 좀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지만 18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빗면에서요. B라는 물체와 A라는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빗면 문제, 수능 연기교재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한 힘, 때로는 F1, 때로는 F2 이렇게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빗면에서는 이 물체가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이 mg 사인 세타잖아요. 즉 질량에 비례해서 힘을 받는다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질량이 제시가 됐어요. 3kg, 2kg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뭐 F1, F2라고 두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힘의 비율도 질량의 비와 똑같이 뭐 3F, 2F 이렇게 두는 게 훨씬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문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림인 문제는 전통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문항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축바퀴가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줄이 매달려 있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돌림인 문제를 할 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연습한 대로 이 문제 적용하면 아주 심플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수험생 중에서 많이 이런 친구들을 봐요. 역학적 평형 문제는 어려우니까 그거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맞춰야지. 그래,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요. 역학적 평형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난이도가 높게 나왔을 때는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집중해서 선택해서 풀 수 있지만 최근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요.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림이 평형, 역학적 문제, 역학적 평형에 대한 문제를 연습하면 좋겠다. 알았죠? 축바퀴와 돌림이 평형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는요. 유체 문제인데요. 지금 유체 문제에서는 크게 2가지잖아요. 유체가 흐를 때 문제와 유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 이렇게 잠겨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반드시 꼭 100%예요. 힘의 평형 문제를, 힘의 평형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체가 이렇게 실이나 끈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한 물체로 보면서 힘들을 표시하고요. 그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아마도 오늘 2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을 법한 문제가 이 20번 문제인데요. 제가 문제풀이 강의에서 아주 심플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테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저하고 문제풀이 강의에서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갈 텐데 이제는 지나간 것들은 돌아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수능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총평을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